오바마 대통령이 이 신년 연두 교서를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했습니다. 뒤이어서 한 30분의 시간차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담화가 아니라 올해는 신년 담화를 생략하고 북한의 이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신년 담화의 내용을 보면 4분의 1쯤 되는 4페이지 미만이 북핵 문제에 대한 초반 지적이 나오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4분의 3 이상이 경제 문제에 할애를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법이나 테러방지법 이런 부분들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사실상 북핵 문제보다는 다른 여러가지 정치 경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과 한국에서 잇따라 이렇게 행해진 신년 담화에서 북한 문제가 생략이 되었을까요? 먼저 미국을 보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는 악의 제국보다 쇠약해져 가고 있는 실패한 국가들에 의해 더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쇠약해져 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시리아, 또는 리비아, IS, 이라크 등을 의미할 수 있겠고, 여기에 북한이 포함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그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이후 3년째 북한을 신년 국정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뺐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NSC에서는 이 초안 작성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넣을 것을 건의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문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뺐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전략적 무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전략적 인내, 전략적 무시, 이게 이런 해괴한 말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오바마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과거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전략적 무시, 전략적 인내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해서 미국의 관심을, 서방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뭔가를 제안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것도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엄연히 있는 문제를 무시한다고 해서 북한이 미국이 우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제 미국은 하원에서 대북 제재안을 결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도 있는 이 안을 이렇게 통과시켰지만은 실제로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바마가 하기에 따라서 제재 내용이 굉장히 센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언급하는 정도로 그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향후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자,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언급을 안 함으로써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예를 들어서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 저는 미국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이 대북 특별 담화를 한다라고 비춰졌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버리니까 저는 내용이 좀 중간에 한미 간에 좀 교류를 해서 이렇게 많이 빠지고 변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는 경제 문제가 주로 강조되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쓸 것을 요청한다라는 식으로 중국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톤 다운됐고요.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처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만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한미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들의 축소 담화가 과연 북한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저는 조금 의문인데요. 결국은 북한이 관심을, 이래도 너네들이 관심을 안 가질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북한은 대남 삐라를 부리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무인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무인기가 자꾸 돌아다니면 우리가 격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는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시비가 에스컬레이션 되는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테러의 형태로, 이 테러의 주체가 누군지 모르는 형태로 우리 남측에 무언가를 갖다가 이 충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뻔뻔하게 재래식 도발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발이 없이 그냥 핵실험만으로 나머지는 다시 또 핵실험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려면 핵실험 이후에 구체적인 공포를 남측에 보여줘야 되겠죠. 일본에 보이거나 미국에 보였다가는 문제가 좀 심각해질 거니까 한국에는 남측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일정하게 북한이 관리 가능한 범주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남 도발을 어떤 형태로든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어떤 공포를 극대화하면서 남측에 경제적인 어떤 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즉 핵이 4차 핵실험을 했고 수소폭탄이라고 우기는 것이 의미가 있고 실효가 있으려면 북한이 손쉽게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또 그럼으로써 핵도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재래식 도발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남측에 가함으로써 도발의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공포감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도발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개성공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단계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죠. 비핵화라 폐기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다든지, 더 나아가서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다든지, 그걸 하지 않겠다면 이것도 저것도 4월 총선에 국민투표를 붙이겠다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앞으로요, 결국 있는 카드 없는 카드들이 좀 나와야 될 것이지 북한이 여기에서 극적으로 또 대화 모드로 선회야 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9월달에 핵실험을 할 듯 하다가 중국에서 좀 달래고 열병식에 서열 5위를 보내고 하니까 그때부터 또 북한이 유화 모드로 들어서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을 했죠. 그 이후에 또 강경으로 선회를 해서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한때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어쭈 복원이 됐는데요. 그 옆에가 이 유명한 블루 모스크도 있고, 또 과거에 터키 이 오스만 투르크 왕국의 궁전이었다가 이제는 박물관으로 쓰이는 그 이 톱카프 궁전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술탄 아흐메드 광장이라 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저는 옛날에 이라크 가면서 터키를 여러 번 들렀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도 그런 지역을 다 가봤는데요. 그 지역에는 항상 1년 내내 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닙니다. 이 이스탄불의 관광 핵심 지역에서 IS가 또 이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IS는 작년 7월 1에 이스탄불에서 또 앙카라에서 또 남부 도시 수르츠에서 3번에 걸친 이 테러를 저질렀는데요. 앞선 2번의 테러는
쿠르드족을 상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 전쟁에 있어서 이 북부 지역은 코바니를 중심으로 해서 쿠르드 민병대들이 거의 대부분의 전투를 IS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IS의 주요 거점이었던 코바니도 달아나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쿠르드족을 겨냥해서 테러를 했는데 이번에는 독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테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죽고 15명이 다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테러범은 이 사우디에서 태어난 시리아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터키 총리는 IS 조직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터키와 독일은 과거에 1차 대전 때 동맹이었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독일에는 터키인들이 한 4,500만 명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가장 우방인 독일 관광객들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테러를 저지른 걸로 보이고요. 한국인 관광객 한 명도 다쳤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IS가 바리 테러처럼 어떤 이 정치적 목적의 대상도 아니고 경찰이나 군인도 아닌 그야말로 순수한 관광객이나 식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 즉 소프트 타켓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런 테러가 올해 아마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도 테러 방지법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데요. 저는 야권이 다른 거는 몰랐더라도 테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통과를 시켜줘서 혹시라도 한국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야권이 이런 테러 방지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테러 혐의자들에 대한 금융, 통신 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했다라는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